16세기 프랑스, 온 나라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혼돈의 시대.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한마디, 파리는 미사 한 번의 값어치가 있다. 그 말 한마디로 프랑스의 운명이 바뀌었죠. 오늘은 명화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즉 개신교도인 앙리 4세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바람둥이였던 그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 가브리엘 데스트레와의 사랑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회화관 초입에는 우리들을 맞이하는 야릇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마치 레즈비언 관련 작품인 듯한 이 그림은 사실 16세기 프랑스에 피비린내 났던 종교전쟁, 그리고 앙리 4세를 시작으로 근대 프랑스를 이끌었던 부르봉 왕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화입니다. 16세기 프랑스는 종교 때문에 완전히 둘로 찢어졌습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세력이 나라 전체를 반으로 갈라놓았죠. 이 전쟁을 우리는 위그노 전쟁이라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한 신앙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두고 귀족과 도시가 싸운 정치 전쟁이기도 했죠. 그때 남쪽의 자그마한 나바르 왕국에 훗날 프랑스를 통일할 남자 앙리 4세가 있었습니다. 앙리 4세의 어머니 호아나 3세,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작은 나라의 여왕이었지만 프랑스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었죠. 신교도였던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앙리 4세는 어릴 때부터 종교로 싸우지 말고 협상하라는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나중에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1572년 22살의 어린 샤를 9세가 통치하던 프랑스, 그의 뒤에서 섭정을 통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피렌체 출신의 메디치 가문,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아들 앙리 2세와 1533년 결혼을 했지만 앙리 2세는 20살 연상의 애첩이자 그의 선생이었던 디안 그 푸아티에와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1599년 앙리 2세가 죽자 그녀는 어린 아들 샤를 9세를 대신해 오랜 기간 섭정을 했고, 앙리 3세가 1574년 왕위에 올랐을 때 섭정을 그만두었지만 그녀는 배후에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종교전쟁이 한참일 때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신교와 카톨릭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 자신의 딸을 신교를 대표하는 앙리 4세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1572년 이렇게 신교도 앙리 4세와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 왕 샤를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영화 마고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집안의 강요로 이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평생 앙리 4세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6일간의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때 그녀의 어머니 카트린이 벌인 음모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터졌습니다. 신교도들의 수장 가르파르 드 콜리니가 타겟이었지만 그는 총상을 입은 채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도들의 리더 기즈 가문의 앙리가 샤를 9세의 허가를 받고 콜리니를 찾아가 살해했는데요. 그날 저녁 가톨릭군과 가톨릭 교도들은 위구노들 수천 명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때 앙리 4세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사실상 감금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 왕가, 즉 발루아 가문의 왕들 샤를 9세, 앙리 3세는 후사 없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앙리 4세 나바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개신교도였다는 거죠. 가톨릭 세력은 신교 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톨릭 리그라는 군사 연합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앙리 4세는 왕으로 선포됐지만 왕국 절반은 여전히 반란 중이었습니다. 이때 앙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1593년 그는 가톨릭으로 공식 개종을 선언합니다. 이때 남긴 전설적인 말, 파리는 미사 한 번의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념보다 현실을 택한 정치적 선언이었죠. 그 덕분에 가톨릭 귀족들의 지지가 돌아왔고
1594년 2월 27일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 22일 그는 드디어 파리에 입성하죠. 그날 프랑스는 피해 시대를 뒤로하고 이렇게 새로운 부르봉 왕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앙리 4세의 신앙을 가톨릭으로 돌리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가 아니라 애첩 가브리엘 데스트레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평범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지만 지성, 매력, 그리고 야망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1589년 프랑스가 종교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 그녀는 앙리 4세를 만납니다. 둘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졌죠. 이때 앙리 4세는 마르그리트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 둘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앙리 4세에게 정치적 파트너였죠. 왕이 될 수도 죽을 수도 있던 앙리에게 가브리엘은 현실적인 조언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마침내 1594년 앙리 4세가 파리로 입성하고 왕위에 오르자 가브리엘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의 진짜 아내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정에서도 영향력이 컸는데요. 특히 앙리 4세가 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앙리 4세는 그녀에게 금반지를 주며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녀는 왕의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사랑에서 왕좌로 향한 궤적이었죠. 이때 탄생한 그림이 바로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입니다. 그림 속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젖꼭지를 살짝 짚고 있죠. 이건 단순한 장난 또는 레즈비언 간의 사랑이 담긴 행동이 아닙니다. 임신, 즉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상징이지요. 가브리엘의 젖꼭지를 잡고 있는 여성은 그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손에는 반지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앙리 4세가 그녀에게 준 약혼을 상징하는 증표이죠. 이 그림은 사실상 왕실의 공식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 뒤편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인은 곧 태어날 아이의 옷을 짜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약속과 희망이 담긴 그림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가브리엘은 왕비가 되기 전 1599년 죽는데요.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앙리 4세는 그녀가 죽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진짜 왕비는 그녀였다며 슬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녀의 죽음 후 앙리는 정략 결혼으로 마리 드 메디시스와 결혼하지만 가브리엘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주제로 퐁텐블로파 화풍의 그림은 장식을 위해 여러 화가들에 의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데스트레, 그녀는 짧지만 강렬하게 한 왕조의 심장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이제야 프랑스의 피 비린내 났던 종교전쟁과 프랑스 근대 역사의 새 장을 열었던 부르봉 왕가가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바람둥이였던 앙리 4세의 진정했던 사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술, 역사, 도시의 이야기, 지금 토키 연구소를 구독하시고 르네상스의 숨결 속으로 함께 걸어보세요. 감사합니다.